어떤 분이 이러셨네요. 짱님이 슬쩍 내가 바꾸면 M된 시청자를 어떡하나 그러잖아요. 바로는 안 바꾸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써보고 그러면 숫자가 나오면 바로는 안 바꾸고 이제 내일 정도 바꾸시는 거죠. 뭐 지금 당장 바꾸시겠어요? 아니죠. 저는 그때 맨날 말씀드리냐 숫자가 나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술을 안 마시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르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다 저거 하잖아요. 저는 그게 왜 의미가 있다 그러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는 여태까지 무료 사업은 다 대박 터지게 많아요. 무료로 하는 거는. 근데 돈 받겠다고 된 적이 없거든요. 돈 받는 때 별로 되는 게 없잖아요. 조금씩 냈죠. 뭐 이모티콘 팔았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많은 웹다운에서 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제대로 본 적은 없잖아요. 지금 그걸로 주가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이번에 오토로 제대로 저기 하면 떠지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거 왜냐면 이성규 기자 처음에는 카카오페이 하면 좋다 그랬는데 지금 어저께 약간 불편하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만약 그게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다 쓰는 거거든. 그럼 거기서 한번 내면 거의 실을 게 많아지죠. 갖다 붙일 서비스들이 자신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가 오를 거라고 있어요. 네이버랑 상관없이 만약 정말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면 그래도 밸류에이션 부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고 오를 거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술 좀 마시는 사람한테. 왜냐면 저랑 친한 애들은 다 비슷한 애들이 놀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놈. 제가 5시에 뭐라 그래도 5시 3분이면 좋아요 누르는 놈. 이런 애랑 친할 거 아니야, 내가. 네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 업계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물어보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주위 분들, 본인들이 물어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저는 결판이 순간적으로 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전 맨날 택시 타니까 알잖아요. 콜택시는 다 죽었어요, 지금요. 남은 거는 카카오랑 저기 SK 사는 게 있어. 무슨 카가 있거든요. 그 두 개는 다 죽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은 보통 2년 계약으로 하시거든요. 콜택시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거기서 내비도 지원받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 끝나면 거의 다 해제예요, 지금요. 홍익대학교에서 돈을 벌었던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홍익대학교 지정미술학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타이틀 사업이거든요, 그냥. 우린 뭐해? 한방 갖고 뭐래? 아니, 한방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가 이제 그런 중고차 같은 거 있잖아요. 카카오 인증. 그러니까 SK 엔카가 잘 되는 게 SK에서 이제 보증한다라는 그렇죠, 타이틀 값도 하듯이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나는 갑자기 그 생각났네.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방 증권 교실 만들자. 한방 증권 교실. 인생 뭐 있겠습니까? 한방입니다. 이렇게 타이틀로. 한방 증권 교실에 교재도 만들고 우리 출판사랑 얘기도 하고 교재도 만들고. 한방 증권 교실이 잘 될 것 같네. 네? 한방 증권 교실. 네. 이슈 들어가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중국 그 경인양행 이슈를 한번 볼 텐데요. 경인양행 이슈에 대한 쪽에서 지금 중국이 9월 4일에 지금 G20 정상회의가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뭐 때문이었는지 중국이 그때 막 그 공장 가동 다 끄고 그랬잖아요. 그때. 네네. 공장 가동 다 끄고 막 베이징 뭐 파란 하늘 만든다고.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서 지금 또 인근 염색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대한 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항저우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환경당국이 중국 내 화섬 염색 가공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절강성의 소흥과 꺼차오 일대의 중국 염색업체 70개가 이미 문을 닫은 데 이어서 얘네들은 뭐 툭하면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그냥. 문 닫아버리죠. 7월 8월까지 단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특히 염색 가공 프린터 업체들은 아예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면 가동이 중단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염료 가격에 대한 쪽이 좀 강하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염색 가공료가 30%까지 올랐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서요. 중간치 가격은 거의 200%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이제 본업이 좋아지고 있는데 국내에도 이제 설탕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설탕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규제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도 2018년도부터 모든 식품에 첨가당에 대한 거를 표시를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당에 대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천연당이 외에 단맛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로 넣은 설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칼로리가 적은 이제 당에 대한 쪽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뭐 사카린에 대한 쪽이죠. 그동안에 이제 사카린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사카린이라고 하니까 석카린으로 바꿔? 뭐 다른 걸로 뭐 친환경 뭐 나도 아직 그거 다 안 된다. 네. 잘 안 돼. 그런 거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석커린으로 뭐 이런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보게 되면 경인양행이 이제 갤럭시 S6 LCD용 특수 염료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베트남 등이 6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면 예전에는 사카린하고 이제 염료 가격 상승에 대한 쪽으로 움직였다라면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갖고 IT 소재 쪽이 이제 붙어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보셔야 되겠죠. 욕먹을 거 하나 할까? 욕먹을 거?
아까 어떤가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디스해야지. 아, 네네. 있을 때는 말할까 하다가도 네. 말을 못했다. 네. 김성훈 과장이 그래서 4월 말부터 했나? 네. 4월 말부터 했어요? 임성훈 과장이 이번에. 언제부터 했지? 몰라요. 5월부터 했을 거예요. 5월부터 했었겠죠. 5월부터 했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1등에서 12%가 났잖아요. 네. 맞죠? 네. 맞죠? 네. 맞아요? 11%. 11% 났죠. 예, 예. 5월 중순부터 했나? 뭐 모르겠어요. 예. 언제부터 근데 했는데? 열심히 해서 네. LS는 13% 올랐다. LS에 그냥 몰빵하는 게 13% 올랐어. 네네. 욕먹나? 네. 썰렁하네, 썰렁해. 썰렁했습니다. 네. 아까 그 키우미님이 갑자기 또 그 키우미 뭐 토끼님이 또 드라마 얘기하시는데요. 네. 드라마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제가 저는 그래서 이건 주시랑 상관없으니까요. 시시콜콜 제가 100회째를 썼었거든요. 100회. 특집 하려 내가 도저히 시간 없어 특집을 못했어. 여자들의 로망 발레 라는 거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했던가 아마 이분은 아실 거예요. 보셨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 되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링크 걸어드렸거든요. 링크 걸어드립니다. 이거 저는 하여튼 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주식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겠어요. 운동복 만드는 상장사, 뭐 수입사 회사 있으면 아무거나 있으면 저한테 지금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제가 그래서 더 맞아 써야 되는데 저는 룰루레몬밖에 없는데 누가 또 그러더라고. 화성산업인가? 화성산업인가? 아니 뭐 프로스펙스인가 뭐 하는 회사가 있다는데 뭐 아무거나 하여튼 수입 이건 뭐건 통상 수입하는 거나 하여튼 운동복 만드는 회사 있으면 알려주세요. 운동복 만드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필라. 알려주세요. 필라. 아 필라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안 돼. 필라는 안 되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뭐 운동복은 아니지만 신발 만드는 화성인더. 그래서 화성인던가? 예, 화성인더가 그 아디다스 그거 그 탑밴더잖아요. 걔가 그동안 그전에는 아디다스의 탑밴드야? 탑밴더예요, 걔가. 그러다가 아디다스가 전부 다 독일에서 만든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 그게 불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그 이슈 때문에 한번 빠졌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신발은 기계로 만들게 되면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쪼이고 로봇가 만든다잖아.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신발은 이게 왜 중국에 있다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손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람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수작업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 공정을 이제 그 독일 가서 로봇 자동화로 만들 수는 있는데 그래봐야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당히 오반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아디다스 그 뭐 화성인더에 대한 실적에 영향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차피 이 그 신발 만드는 작업 자체가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인건비가 싼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공장이. 근데 이제 화성인더가 이제 베트남에 공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쪽을 볼 가능성이 높겠고 그 아디다스가 중국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면은 여전히 이제 업사이드가 위로 보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장 자동화에 대한 쪽이 대체할 수 없는 쪽도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다. 그 수준까지 이제 못 올라가고 있다. FNF는 뭐 하는 회사예요? FNF도 의류 쪽이죠. 의류. 이것도 어떤 분이 써주셨네? 네네. FNF? FNF도 의류인데 잘 모르겠어요. 스포츠인가 그게? 네네. 하여튼 뭐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찾는데 못 찾겠더라서 못 썼어요 결국. 그래서 제가 MLB 키즈하고 디스커버리 뭐 이런 거 그런 거. 운동복은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요거 지금 보게 되면 네. 또 하나는 그래서 재밌는 게 로봇 쪽 얘기 나왔으니까 로봇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할 텐데 그러니까 일본이죠. 일본에서는 일본이 뭐 로봇하면 이제 가장 앞서 있으니까 딱 보게 되면은 일본은 로봇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 그 파견하는 파견직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본은 로봇 파견을 한다라고 합니다. 로봇 파견 사업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좋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 대신에 로봇을 파견하는 로봇 노동자 파견 사업에 대한 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가와사키 중공업, 지금 보게 되면은 사람 대신 로봇을 파견해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산업용 로봇 듀아로를 대형 리스 업체 도쿄 센츄리 리스에 팔고 이를 다시 기업에 파견하는 형식인데 듀오라는 전자제품을 운반 조립하거나 도시락 재료를 담고 포장하는 일 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를 임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계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이제 로봇이니까 이제 임대하는 그런 그 사업에 대한 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인건비라고 이제 비교를 해보겠죠. 그렇죠. 로봇이 장기적으로 싸다라면 계속해서 이제 이쪽에서는 로봇이 할 수 있겠고 로봇 노동자는 그 단순 작업을 너무 사람과 대화하는 교감하는 그런 로봇들 요즘에 NTT 도코모에서 만든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시설 관계자들을 간병 로봇 시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건을 들고 나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이제 대체하는 그리고 로봇을 갖다 파견해서 로봇이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 영국에서 가장 요즘에 이제 애쓰는 게 그 요리하는 로봇. 네, 요리하는 좋죠. 로봇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로봇이 생각나더라고요. 요리하는 로봇은 빨리 나와야 돼. 왜냐면 저희 장모님이 말리포에 계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간장게장을 만드시잖아요. 네. 간장게장. 네네. 근데 딸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그거 잘 못하고 그 예, 예. 처형 어저께 말했던 예. 학원 원장님의 사모님이 네네. 근데 요리 좀 하시거든. 네. 근데 잘 못 배우는 거야. 예. 그리고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셔. 네네. 충청도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아이 대충 이걸로 끝나. 이렇게 잘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로봇 해야지 그거. 로봇가. 그 수많은 맛의 비밀이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대화를 통해서 배워야지 로봇가 알지. 네. 보통 인간의 내려오는 우리 장모님이 해주는 그 김장의 비밀이 그런 거 있잖아. 알아들 수가 없어. 인공지능으로 알파고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네. 대부분 이제 요리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게 딱 식당에 딱 있어서 로봇 팔이죠. 로봇 팔이 딱 있어갖고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가 설거지도 하고 설거지 기계에다 하고. 대박이네 대박. 네. 네. 이런 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박이네 대박. 그러면 김성훈 과장 아까 그러던데 김성훈 과장 한방할 때가 아니라 소개받고 결혼하셔야 된다. 아까 어떤 분 쓰셨는데 네네. 김성훈 과장 더욱 결혼할 마음이 없어지겠네. 저걸로 다 하고. 저걸로 하게 되면. 네. 그리고 여자 로봇도 만들고 여자 로봇도 사고. 만들고. 아이고 1분이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 정말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박수 한번 같이 치시고. 네네. 근데 오늘 또 2부에 안 오시면 또 큰일 나죠? 네, 2부에 또 우리 또 장우석 전문가 나오니까 너무 기대되는 또 배우는 날이야.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너무 좋아. 박수 한번 치면서 1분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오늘 워낙 우리가 또 좋은 방송을 했는데 2부도 1부만큼 좋은 방송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리 이 교수께서 있는 이것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이분의 별칭이죠. 미다리 아빠. 미국 주식의 달인. 이분만 한 분 없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저희들도 배운다는 자세. 저는 이제 배운다는 자세로. 그렇죠. 저는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장우석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뭐 맨날 보는 사이지만 오늘 거 어떤 거 준비하셨을지 하고요. 오늘 또 처음에 시작할 때 하신 말 없으세요? 이승원 교수님. 또 뭘 말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뭐 하시는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벤트, 예. 행사, 예.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인데? 뭐 있어 책 진짜? 나오는 기념으로. 진짜로? 책 나오는 기념으로. 진짜로 이벤트 있어? 이벤트. 예. 이벤트. 아프리카 TV 방송 개설. 진짜? 한방님 모시고? 한방님 모시고. 미국은 주식의 얘기인데 모시는 거나 한방님 모셔라 놓고. 우리 딱한 종목 방송이 퀄리티가 높아졌어. 어. 수익률 게임 대회. 그리고 한방 수익률 게임 대회. 양쪽 예, 1등이네. 예.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양쪽 예. 1등. 네네. 그러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 지금 수익률이 더 좋다는 거. 난 LS 있잖아. LS. 그래도 미국 시장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자기는 아프리카 있잖아. 이거 있으면 뭐예요? 안 되나? 6월 10일 날 나오고요. 책 제목도 다 정해졌어요. 네. 그 책 제목 얘기해 주세요. 미국 주식이 답이다. 미국 주식이 예, 답이다가 책 제목인데 딱 책 제목이 딱 그냥 뭐 와닿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이죠.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시간이 6시 반인데요. 강남 대치역 거기 뭐 3번 출구가 강남 구민회관에서 조촐한 출판 기념회 겸해서 키워증권에서 주최하는 추세설 강연회 세미나가 있으니까. 내 제목은 까였잖아요. 뭐요? 헬조선 주식 탈출기. 그거는 프로필에 들어가죠. 그래요? 제 얘기할 때. 헬조선 주식 탈출기 하려고 했는데 그거 까였잖아. 까일 정도가 아니라 그건 잡혀가지. 네. 그래도 소신이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그 표지에 들어가면 헬조선만이 들어가죠. 세미나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5월 30일 날 이번 주 네네. 월요일 날 세미나 했는데요. 네. 미국이 휴장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하필이면 이날이 또 휴장이었는데 네. 어떻게 또 후배들이 세미나를 잡아갖고 네. 네.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넣어보는데요. 욕도 하실 줄 아세요? 좀 뭐라 하는 거죠. 뭐라 워낙 하는 거죠. 후배들이 네, 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 분위기가 뭐 50명 많이 오셨다며 분위기가 좋았다며. 네, 생각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네. 키움에서는 세미나를 워낙 많이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처음에는 뭐 120명 정도 왔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적게 오는데 한 4, 50분 정도가 오셔갖고 사실 이제 100석인데 4, 50분 정도 오시면 거의 꽉 차거든요. 아, 그렇죠. 옆에 같이 뭐 혼자 앉으시니까 그래서 네.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6시 27분에 시작을 했는데요. 디테일 있으시네. 예. 네. 9시 10분경에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화장실도 안 가고. 저는 화장실 안 갑니다. 원래. 원래? 제 세미나 오신 분 대충 아시죠? 그래요? 예, 그래서 한 거기 2시간, 모임 못 가네. 나는 안 간다. 한 예. 2시간 40분 동안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네.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책이 좀 나오기 전에 말씀을 다 드리고 책이 또 나오면 살짝 또 이제 책에 나온 내용들을 언급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책을 또 이렇게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디테일 예. 있으셔. 그래서 일단 여하튼요. 이슈가 나온 거 두 가지만 요것 때문에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요. 네. 질문을 또 해주신 것도 있고 해서 첫 질문이 뭐였냐면 네. 한국 시간 30분 거래 연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전문가로서 네. 이제 의외로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었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 주식은 왜 수급이 없나? 여러분들 시황 보시면 오늘장 미국장이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다 얘네들 때문에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얘기 뭐 아마 한 번도 못 들으셨죠? 네. 수급이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중국도 없죠.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거의. 예, 거의 없죠. 예. 중국은 없다고 하면 이제 좀 중국이 없었나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국도 없고요. 과연 수급으로 실제 수익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죠. 네. 과연 외국인 제가 질문을 거꾸로 했는데요. 과연 한국 시장의 메이저는 누군가 하니까 거의 다 외국인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매매를 따라하면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어렵죠. 그것만 예. 갖고도 하기도 어렵죠. 근데 실제 수급이 나와서 여러분들 매매에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히려 수급 분석할 시간에 네. 기업의 본질을 연구한다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거래 연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번째 이슈가 뭐였냐면 근데 왜 미국은 HTS가 후지냐? 알파고가 나와서 난리가 치는 판에 도대체 HTS 볼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제가 했죠. 하물며 중국도 HTS가 후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저 말이 나는 뭔가 했더니 후지다가 글로 쓰니까 야 특이하네. 예, 특이해. 뭐 후지다. 좋은 용어가 많은데요. 후지다. 제가 뭐 어려운 용어 안 쓰니까요. 근데 과연 파워풀한 HTS 실제 수익이 가능하냐? 후진 거 쓰는 것과 파워풀한 HTS 쓰면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 수수료가 무료로 하고 있는지 국내에서. 잠시만요. 예. 제가 미리 좀 말할게요. 저는 여태까지 중간에 막 끼어들고 막 자르고 웃긴 소리 하는데 아까 한방님이랑 우리 전문가님은 끼어들 수가 없네. 네. 너무 진지하고 내용이 고퀄이라서 쭉 하세요. 혼자 쭉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화장실 못 가는 이유를 알았네 내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네, 후지다. 이 얘기가 후지다나 찾아볼래? 예, 좀 줄여서 하는 거니까요. 문법에 맞나? 근데 과연 수수료가 무료인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그 유안타 증권의 T-레이더가 최근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T-레이더를 쓰면 매매 신호를 준다는 얘기죠. 살거나 팔 때를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증권사에 돈을 받나요? 돈을 받지 않죠. 근데 미국은 HTS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후진 걸 쓰면서 우리가 돈을 왜 내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너무 너그럽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바깥에 나가시면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그 염두에 두신 게 뭡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공짜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그건 뭐 도안이면 도를 아십니까? 아니면 사실 좀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서는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고 무료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T-레이더 같은 거를 계속 발굴해서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서 30분 연장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매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30분 거래 연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훨씬 더 많은 매매를 할 거고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겠죠. 근데 과연 이 두 가지 부분이 여러분들 매매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미국에서 훌륭한 HTS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느냐? 그건 아니죠. 과연 기업 본질을 따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제가 적어도 그날 모인 40분, 한 50분 되는 분들은 상당히 좀 수많은 분이 많이 계셨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요게 이제 30분 정도, 40분 정도 얘기했었는데,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사실 나오는 질문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HTS 볼 게 없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거기서 잠깐 끼어들면 네. 저도 답을 들을 수 있으면, 볼 필요가 없다는 거는 아까 저도 뭐 워낙 좀 저도 좀 알잖아요, 미국이요. 네, 그렇죠. 보지 말라는 얘기죠.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미국의 사람들의 시각을 맞습니다. 볼 필요 없으니까 만들지도 않는 거죠. 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더욱더 명확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자제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자, 제가 네이버하고 페이스북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이 자제분이 네이버와 페이스북에 동시에 입사를 합격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네이버를 다닐래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아마 대다수 분들이 페이스북을 원하실 걸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런데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들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고 장사가 안 되는 가게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팔겠죠. 장사가 잘 되는 거 그냥 가져가겠죠. 장사한다는 걸 속이서 팔려고 그러죠. 예. 근데 주식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주식을 팔죠. 물린 주식을 가지고 아주 계속 가져가지 않습니까? 손실이 얼마가 되든. 그게 문제라는 얘기고요. 물 타야죠. 거기다 물까지. 그러면 물 타야죠. 네. 또 한 말씀 드리면, 최근에 수입차 열풍 불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외 직구 열풍 불고 있고요. 해외에 좋다 하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하시죠. 여러분들 아마 어려우신 분들 최근에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짜증나는 얘기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많이 말씀하시는 게 헬조선 많이 말씀하시면서, 아마 여건이 주어지면 이민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건이 되면. 근데 사실 돈이 있어야 가는 건데, 꼭 학생들, 자제분들은 유학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이민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 주식도 실제 이민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때 나왔던 이슈 한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직접 지금 들으시면 짜증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근데, 이거는요, 한번 나중에 조용히 한번 되새겨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 걸 잘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 시장이 어렵다, 좋다라고 계속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미국의 잠깐 사이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트레이딩 이코노믹이라는 사이트에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예, 제가 또 좋아하는 거죠. 예. 예. 어떻게 좀 이 사이트를 아시네요? 이 사이트를. 젠장. 아니, 부장님, 전문가님, 너무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 이거 좀 알고요. 이거 누가 만든지도 알아요. 네, 제가 이거 왜 이거 갖고 왔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사이트가 저희 정의원님들이 제가 수많은 사이트를 알려드렸을 때 이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게 진짜 대단한 사이트라고. 저희는 매일 이용하잖아요. 이용하잖아요. 예.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실제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거 말고요. 지금 한국의 일단 시장을 예측한 건데요. 지금 2010년 2분기에 197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봤을 때, 올해 3분기는 1910포인트, 올해 4분기는 1850포인트, 내년 1월 1분기로 가게 되면 1810포인트고 2020년 가게 되면 2510포인트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다 보실 필요 없겠죠. 시간도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 시장이 지금도 물론 지금까지도 좀 5년 동안 어려웠지만 앞으로 좀 별로 좋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기에 글로벌 분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어떤 분들은 영어가 안 되신다, 시차 때문에 못한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좀 재미있는 얘기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배당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G20 국가의 배당률을 따져보면 한국이 최하입니다. 0.67%를 지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반대로 러시아나 호주는 5%대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대로 이제 지급하고 있는 모습인데, 쭉 보시게 되면 영국, 브라질 4%대, 캐나다 3%대, 중국도 3%대죠. 미국, 독일이 2%대, 인도, 일본이 1%대인데, 한국은 물론 0.67%로 최하지만 미국도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미국 2%대인데 우리가 미국 시장을 왜 주목해야 되느냐? 아시겠지만 ADR이라고 하는 중복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한국의 SK텔레콤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배당주가 모여있는 ETF가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주목하자는 얘기인데, 자세히 보면 현재 S&P 500기업 중에서 425개가 배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가 배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S&P 500기업 중에서. 그리고 작년 4분기에 자사주 매입이 162조 원, 배당이 123조 원으로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주주 친화 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주주한테 뭔가 돌려주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조금 뭐 좀 짜지 않을까, 네. 이거보다는 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저희가 페이스북 올렸을 때 가장 많이 본 글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미국에서 장수 배당주 많이 얘기하는데,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아실 겁니다. P&G라고. P&G. 예, 생활용품 세제 같은 거 만드는 회사죠. 근데 현재 배당률이 3.2%인데요. 이 회사가 6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잘 못 믿으시죠? 제가 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회사가 제가 여기 그 연속이라는 말 썼죠. 연속? 만약에 한 해를 걸으면 연속이 아니죠. 네. 이 프록터 앤 갬블은요, 만약에 연속적인 게 아니라고 치면 무려 99년 동안 배당을 했습니다. 거의 100년이죠. 근데 대박이다. 연속을 했기 때문에 60년만 친 거고요. 3M은 2.26%인데 57년 연속하고 있고요. 코카콜라는 현재 3%인데 54년 연속하고 있고요. 존슨앤존슨도 2.8% 54년 연속이죠. 그 다음 맥도날드 40년 넘게 하고 있고요. 월마트도 역시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보게 되면요, 워렌 버핏 강의가 한 달에 한 번 듣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한 번 듣는데 한 1,500만 원? 아니, 국내에서요? 국내에서요? 국내에서요. 아, 국내에서? 미국은 이런 거 하지 않죠. 예, 국내에서 몇십만 원 하죠. 제가 최근에 본 거는 한 45만 원 그것도 네. 세일해서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누가 해? 누가 워렌 버핏 강의 주식 특강 해준다고 그렇죠. 40만 원을 받아? 그렇죠. 가치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 투자해보자라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아니, 이 방송을 진짜? 보시는 분들 제가 진짜야, 진짜? 진짜죠. 야, 그럼 워렌 버핏한테 뭐 보고라도 하나? 그러니까. 물어나 봤나 워렌 버핏한테? 자, 여기서 대박이네. 더욱 나도 하나 만들련다. 여기서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워렌 버핏은 미국 사람이고요. 이분이 뭘로 투자했을까요? 한국 주식이 예전에 한번 잠깐 포스코를 한번 했다가 네. 이제 안 했는데요. 네. 거의 미국 주식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한국에서 열심히 가리키죠. 어떤 뭐 돈벌이 수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가리키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워렌 버핏이 네. 보유 종목 70% 중에 이 장수 배당주를 거의 보유하고 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우리가 워렌 버핏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네. 45만 원을 내지 않고 네. 오히려 그 45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한 주식을 사는 게 여러분들 워렌 버핏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제 생각은 솔직히 그렇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배워서 네. 사실상 그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인데 배우고 나서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네. 그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뿐이죠. 근데 네. 여기서 이 회사 하나 갖고 네. 만약에 28년 동안 한 주도 안 팔고 있는데요. 네. 이 콜라 주식을. 근데 이분이 얘기했죠. 난 앞으로도 이 회사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 네. 이 콕스탁을. 네. 근데 여기서 28년 동안 만약에 너희들이 100만 원을 갖고 투자했다면 28년 후에 네. 1억 4천만 원이 됐다. 네. 140배 수익 올렸다. 여러분들 열광하시겠죠. 이런 얘기, 엄청 좋은 얘기다. 뒤돌아서면 이게 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이 방송이 끝나고 비대면 계좌를 통해서 주식 계좌 개설하시면 비대면은 뭐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저희가 그냥. 찾아오지 않아도 네. 네. 인터넷상에서 계좌 개설할 수 있는 거죠. 난 안 해봤지. 안 되시죠 그러면? 안 돼. 해봐야 되나? 네, 해봐야죠. 근데 잠깐 여기서. 네. 아까 10,000명을 봤다 그러는데 이런 감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공개를 안 하는데 제가 미국 주식에 미치라고 페이스북 제가 페이지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 기사 많이 보실 텐데요. 웬만한 기사 10,000건 넣기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요. 딱 이거 보시면요. 딱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 어저께 아침에 올린 거죠 이게요. 네, 그렇죠. 9,998명이 읽었어요 이거요. 이거를 공유 30명이 공유했고요. 최고의 몇 명에서 공유했고 전체 클릭을 해서 뭐 600 몇 건 몇 번 했고 9,998건이 나왔는데 주식 관련 뉴스나 이런 거 중에서 허접한 거 뭐 이상한 잡초 빼놓고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나온 기사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기사도 아니고 페이스북에 와서 본 사람만. 그렇죠. 이게 지금 대세죠 대세. 그죠? 대세죠. 누가 쓰셨어요 이거를? 네. 아, 뭐 말씀하세요. 예. 본인이 쓰셨잖아요. 네, 제가 썼죠. 제가 썼는데 네.
이걸 하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놀란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네. 그 종목을 갖고 있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네. 그럴 줄 알고 나도 갖고 있고 또 네. 배당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글을 다시는데 되게 많이 하진 않지만 소수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 가을이 되면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아니, 그러니까 이 준비 계좌를 개설해서 그렇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아까까지 이제 워렌 버핏의 어떤 성공에 대한 그런 일화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식은 AT&T라는 통신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80 AT&T는 통신주죠. 네, 너무나 많이 하시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를 그냥 단순하게 통신주로 보시면 안 되죠. 근데 1985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의 5%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에. 네. 여러분은 5%라고 그러면 은행 금리로 따져도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회사는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매년 2.2%씩의 배당금을 더 올려 지급하고 있어요. 네. 나오는 차트의 그림이 주가 차트의 그림이 아니고요. 이 회사가 30년 동안 배당을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잠시만요, 보여주는 잠시만요. 겁니다. 이성규 씨, 저거 봐봐. 네. 나도 몰랐어. 배당금의 차트야, 저게. 배당금의 차트. 그러니까 미국은 장기 투자가 되지. 아, 대박이죠. 대박. 네. 예. 이렇게 해서 배당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네. 여러분들 그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저한테 똑같이 말씀하시죠. 아, 이거 배당을 받으면 뭐하냐. 주가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인데 배당 나 생각 안 하냐. 당신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자, 여러분 껌 먹고 알 먹고 아시죠? 시세 차익 챙기고 예, 배당 이건 월봉 차트예요. 여러분 길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AT&T의 차트가 여러분 차트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월봉 기준인데요. 7년째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주가도 이 시세 차익도 엄청나게 챙겼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5%씩 배당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배당금은 늘려주고 있죠. 근데 그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났을 거고요. 지금 워렌 버핏이 얘기하고 있는 코카콜라의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하게 3%의 배당이냐? 그게 아니죠. 복리를 계산했더니 매년 이 회사가 나한테 12% 수익을 줬더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워렌 버핏 강의에 들어서 들으셔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거죠. 그거를 오늘 다 얘기 주셨으니 45만 원 벌었네? 버신 거죠. 벌었네. 네. 잠깐만요. 제 화면 다시 한번 잡아주시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남의 얘기 그거 누가 그렇게 하는 애가 어딨어. 안 믿어 그러잖아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댓글만 읽어드립니다. 어떤 분이요. 이름은 이제 말하기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분이죠. 저 생전 모르는 분이에요. 여기다. 코스피가 박스권이 이유 중에 하나도 작은 배당률에 있잖아 싶습니다. 장기 투자에도 시세가 떨어지면 손해이니 단기 투자가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요. 이렇게 쓰셨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에서 내가 왜 매달 꾸준히 사모는 이유라고 쓰셨고요. 또 어떤 분은 오늘인지 AT&T 배당금 들어왔다 얘기하는데 보통 미국의 배당은 기업들 다 분기 배당 다 하죠,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분기 배당이고 네. 이 배당 주식의 매력을 느끼는 거는 네. 배당금이 한국처럼 3개월 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네. 빠르면 2주 만에 들어옵니다. 네. 늦어도 4주 만에 들어오죠, 배당금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배당이 들어온다 하면 네. 월 말에 가서 계좌를 열어보면 어김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락이 있다고 해서 미리 팔고 하도 다시 사고 이럴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네. 그렇죠. 1년에 4번이나 하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미국 주식만 얘기가 정말 짜증난다, 기가 듣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안 계실 때 저기 이승훈 교수님께서 앵커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30%만 여러분 계좌에서요. 30%만 분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당장 한국을 접고 미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수익도 챙기고요. 시세 차익도 챙길 게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네.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이유는.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오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붐이 조성되는 날이. 뭐 그런 거에 저는 뭐 일조하면 다행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등을 돌리시면 또 역시 오늘도 하나의 또 기회를 놓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그 2시 20분쯤 나오시죠?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데 그걸 뭐 주식 뭐 하고 다른 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는 딱 하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국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절대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다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금도 좋고 다 좋아요. 뭐 양도세 내면 되죠.
우리나라 엄청 거래세를 맞잖아요. 네. 양도세는 버는 것만 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제가 저는 국회의원 되면 무조건 거래세 없애고 양도세로 갈 거예요. 1년 동안 모아서 양도세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가 시스템 이상일 뿐이다 하고 일단 보셔야 될 거야. 물론 전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제 생각이니까 저는 시장이 합리적으로 보셔야 된다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론에서 우리나라 GDP가 뭐 개인당 GDP가 3만 불이 안 되고 뭐 떨어졌네 얘기하고 뭐 얘기하잖아요. 네?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달러로 얘기하잖아요. 달러로 우리나라 원화로 올라갔는데 환율 때문에 이번에 손해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의 자산을 항상 달러 기준으로 어느 정도 특히 나이가 7, 80대 되셔서 그런 필요 없으면 상관없지만 특히 여기 계신 분 중에 30대, 40대, 50대 정도까지는 달러 자산 무조건 모든 상을 달러로 좀 계산하셔야 돼요. 달러로. 그게 해야지 본인의 정확한 자산이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뭐 1억이 있더라도 미국 돈으로 9만 불 할 때랑 12만 불 할 때랑 차이가 많거든요. 그게 말 힘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이 책에도 써놨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돈이 아닌 US 달러 자산을 좀 갖고 하셔야 돼요. 금을 사시던 뭐든 그걸 갖고 하셔야 되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20년 후에까지의 포트폴리오에서는 꼭 보셔야 될까. 그걸 갖고 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이성윤 씨가 그분을 집중적으로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잃어버린 20년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자산, 귀중한 자산, 그게 단돈 1,000만이 됐건 5억이 됐건 10억이 됐건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딴 거 다 물러더라도 전 잃어버린 20년은 꼭 좀 그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잃어버린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놈들이 돈을 유지했거나 벌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쉽게 해서 엑스했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저희 방송 공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